제 채널 영상의 주제가 다양하지만 사실 자기계발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어, 특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민병철 유폰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민병철 유폰을 통해서 전화로 일본어를 배워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나빴는지, 그리고 지금 제 일본어 실력이 나아졌나 아니면 그대로인가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요. 저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10분 동안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7시에 전화를 받고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늦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면서 출근을 하면서 받는 쪽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눈치가 보이고, 심지어 그 대화하는 언어가 일본어라는 거에서 더 눈치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제 자기계발과 그리고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출근길에 전화 일본어로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 패턴 일본어 초급 1이라는 일본어 입문 그 다음 단계 굉장히 베이직한 레벨의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요. 우선 민병철 유폰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민병철 유폰은 아시다시피 전화로 원어민이 진행을 합니다. 주 2회, 3회, 그리고 5회 또는 무제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민병철 유폰이 무제한을 제공하는 건 영어에 한정된 것 같고요. 중국어나 일본어에 대해서는 주 5회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인 듯 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요금이 동일한 상태고요.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해서 n분의 1이 많이 되는 거겠죠. 일본어나 중국어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이 올라가는 점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이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초급 과정에서는 교재를 PDF 파일로 주고요. 그 PDF 파일을 인쇄를 하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든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예시 대화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예문이 한글로 뜨고요. 이 한글의 밑에 있는 예문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문법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반복한 내용을 같이 통화했던 강사가 피드백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카카오톡 링크에 들어가 보면 오늘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볼 수 있고요. 제가 나눴던 대화 중에서 문법적으로 더 좋은 표현 또는 틀렸던 표현들을 교정해주는 과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일본어로 몰랐던 단어들 같은 거를 나열해주면서 저한테 맞춤형으로 일본어에서 부족한 점,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억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폰이 갖는 장점은 이동하는 시간이나 다른 기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어떠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해볼게요. 학원을 가게 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유폰은 꽤 저렴한 비용만 들이면 제가 어느 장소에 있든 전화만으로 충분히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민병철 유폰의 장점은 바로 수치화와 시각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창성과 이해력, 의사소통력, 문법, 발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 일본어 실력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 했을 때 점수가 통합 168점, 상위 78%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총합 179점이고 상위 69%라고 지금 한 1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10% 상승한 걸로는 큰 발전은 없었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주 2회만 하게 되기 때문인지 전에 배운 표현을 딱 10분만 써보고 다른데 딱히 쓸 곳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본 고객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 직무가 구매 쪽 이쪽이다 보니까 일본 고객사와 일본어로 이야기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 자체도 일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 일본어가 언젠간 저에게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단련할 수 있는 게 민병철 유폰 전화 일본어인데 그 일본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민병철 영어를 할 때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복습 퀴즈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일본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본어는 제가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만 해주고 끝나는데 전화 일본어도 민병철 측에서 복습 퀴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어서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제가 일본어를 다 읽지 못하고 히라가나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 읽는데 피드백으로 오는 거는 한자와 가타카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드백한 내용을 숙지하려면은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복습을 빼먹게 되고 제대로 피드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피드백을 각주를 달아주면서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과연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어가 나아졌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에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통화를 했던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電話日本語で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今会社員ですか？ 굉장히 간단한 질문들을 물어보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냐고. 회사 다닌다고 얘기했죠, 제가. 働いて何年目ですか？ 이제 일한 지 몇 년 됐냐? 하타라이테 난넨 데스까? 질문했죠. 5月くらいだけです。だけ。 5ヶ月？ 6개월째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하지 못하니까 바로 수정해 주시죠. 상당히 많이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때는 일본어를 막 처음 배우려는 때였고 그리고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대답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어 실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통화를 했던 10월 13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電話日本語です。はーい。はい。今日はバスを待っているところですか？はい、バスを待っているところです。そうなんですね。 제가 항상 버스를 타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이로 도코로 데스까? 라고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냐고 물어본 거죠. 저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얘기했죠. 대부분의 어휘는 이 선생님께서 교정해 주신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最近どうですか？コロナウイルスはちょっと落ち着きましたか？はい。 최근에 코로나 비리스가 수그러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韓国には警戒数字があります。はい。それが上がりました。下がりました。上がりました。はい。 그 한국에 뭐 1단계, 2단계 경계 단계가 있잖아요. 내려갔다. 그래서 사가리마시타가 정확한 표현이어서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때 4월 달과 지금 현재 10월 달과 조금씩 대화하면서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크게 일본어 실력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분명히 일본어 실력이 좋아졌다는 점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폭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6개월 사이에 꽤 발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민병철 유폰의 전화 일본어는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복습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틀 안에서 반복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앞으로는 꾸준히 한번 일본어를 복습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복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피드백 해보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세사나 독서나 다른 자기개발 컨텐츠들도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너무 바빠서 채널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Cheers!